안녕하십니까. 건설산업의 본질적 이해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장현승입니다. 건설산업의 본질적 이해는 4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이해, 또 건설산업의 프로세스, 그다음에 건설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이해 중에서 건설산업의 의미와 주요 활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은 광범위한 각 산업의 기술을 통합하고 또 융합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시설을 생산하는 제반활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설 기술과 타 산업의 기술을 융합하고 또 융합하는 종합산업입니다. 이러한 건설 기술과 타 산업의 기술을 통합하고 융합하는 산업에는 관리, 인력, 생산 활동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설 기술 밑에 나와 보이시는 관리나 인력이나 생산 같은 경우는 관리 밑에 계획, 조직, 통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훈련과 작업, 또 숙련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사전 작업, 생산, 조달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의 목적은 건설 산업의 주거, 또 산업시설의 구축에서부터 각종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확충과 국토개발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의 생산 과정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다시 말해 인류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의 시설별 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부문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지, 콘도미니엄, 실버타운 혹은 신도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빌딩 부문 같은 경우도 오피스나 병원, 학교, 호텔, 종교시설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게 되는 도로나 항만, 공항, 철도, 댐이나 터널, 상하수도 같은 부분은 인프라 부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산업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플랜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장, 제철소, 정유 플랜트, 화공 플랜트, 담수화 플랜트, 발전소 등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산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요,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면허라든지 등록, 또 건설공사의 도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또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조에서는 건설산업, 또 건설업, 또 건설용역업이라고 해서 구분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이라 하면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나누고 있고요. 건설업이라 하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합니다. 건설용역업이라 하면 건설공사에 필요한 각종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건설공사입니다. 건설공사는 토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또 유지하고 보수하는 공사, 또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공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라고 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또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건설산업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건설산업의 특수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산업의 특수성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의 특성은 주문 생산이다, 또 일품 생산이라는 것입니다. 즉 발주자, 의뢰자에 의해서 주문해서 생산이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품을 하나의 프로젝트를 생산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연환경과 지리적 제약에 의한 수동적으로 생산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노동 집약성이다라는 것이 공급 측면의 특성입니다. 수요 측면의 특성을 살펴보시면 수요의 불안정성, 즉 건축물이라든지 또 도로라든지 댐,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경우 또 민간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 불안정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의 비정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형화된 어떠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오너, 즉 의뢰자에 의해서 굉장히 다른 형태의 비정형성 프로젝트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수요 측면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건축의 경우에는 선판매, 그 다음에 후 생산의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수요 측면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설산업의 특수성에서 가장 비교가 많이 되는 곳이죠. 제조업과 건설업의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은 흔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TV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V나 자동차, 즉 제품을 규격화하고 그것에 대한 설계, 판매 준비, 그 다음에 제품을 전시하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즉 제품 구매 때 지불이 완료되는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건설업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시공이라는 어떠한 그 전반적인 설계와 시공 전반에 걸쳐서 제품에 대한 지불을 전반에 걸쳐서 지불하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제조업과 건설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크게 정리해보면 5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품 수주 생산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공사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직업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참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시간과 비용에 제한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대안에 대한 보수성, 즉 기존 경험과 방침에 얽매이는 관성을 좀 가지고 있다. 즉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어떤 그 재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같이 쉽게 연결해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건설산업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은 크게 발주자와 설계자와 시공자로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발주자는요, 오너라고도 얘기하죠. 건축주나 시공주 내지는 사업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발주자는요,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에 드는 모든 비용을 투자하고 완공된 공사를 인수해서 소유하고 또 운전하거나 처분하는 주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발주자는 공공발주자가 있고요, 민간발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국토해양부, 국방부, 또 도로공사나 토지주택공사 같은 각종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바로 이러한 공공발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간발주자는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민간인들이 발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건설 전문 그룹 보유 발주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일회성 발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회성 발주자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건설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발주자도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대행기관도 민간 발주자에 포함을 합니다. 토지신탁회사 등이 바로 대행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발주자의 책임에 있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공사부지의 구입을 발주자가 해주셔야 됩니다. 또 사업 시행 허가 또는 면허를 취득하거나 사업비 조달이나 비용 지불에 있어서는 발주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내 집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본다면 공사의 계획서부터 설계, 시공, 또 검수,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자는 아키텍트 혹은 엔지니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설계자는 설계 시공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체가 됩니다. 건축 부문에 있어서는 건축가, 즉 아키텍트에 의해서 설계가 주도가 되고 있고요.
토목이나 플랜트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 엔지니어링사 혹은 부문별 회사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의 종류는 프로젝트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저희가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 설계,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념적인 어떠한 그 드로잉을 얘기하는 기획 설계에서부터 계략 설계를 하는 계획 설계, 또 건축 심의 및 허가, 재료, 마감, 상세도 같은 것을 포함하는 기본 설계, 또 실질적으로 공사의 현장에서 쓰이는 실시 설계 도면,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계자의 업무의 범위는 기획이나 예비조사, 타당성 조사와 같은 계획조사라든지 또 구조, 기계, 전기, 방제, 토목 등에 있어서의 어떤 설계 및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견적 및 감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시공자인데요. 시공자 같은 경우는 발주자에 의해서 또 설계자에 의해서 생산된 도면을 가지고 발주자에 고용돼서 공사의 시공을 책임지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설계와 시공 분리 방식에 있어서는 시공을 전담해서 하게 되고요. 최근 들어서 많이 발주되고 있는 설계, 시공, 일괄 방식에서는 설계로서의 기능도 확장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5업종 또 전문 25개 업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설업종 5개는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 토목건축공사업, 또 산업설비공사업이나 조경공사업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종으로는요.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 방수, 석공사업 등 여러 가지의 전문건설업종 25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설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프로젝트, 생산 프로세스 및 주요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의 활동은 엔지니어링과 시공과 관리 이 세 가지 요소가 적절히 조화가 이루어져야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건설 활동과 함께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획, 설계, 구매, 시공, 유지 등 프로젝트가 태어나서부터 없어질 때까지 그러한 과정을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과 건설 활동이 조화가 이루어져야만이 프로젝트의 성공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획서부터 시운전 유지관리, 폐기까지의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프로젝트 진행 단계와 또 건설 사업의 결정 영향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설계, 입찰 계약이나 시공, 유지관리 등의 스테이지로 나눠본다면 사실 프로젝트가 초기에 시작되는 기획이나 설계, 입찰 계약 단계보다는 시공이나 유지관리 쪽에서의 사업비가 미칠 수 있는, 즉 사업비가 지출되는 곡선은 후반부, 즉 시공과 유지관리 쪽으로 가면서 사업의 영향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결정하는, 즉 공사의 프로젝트의 기간과 비용을 결정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기획과 설계, 입찰, 계약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건설 시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빠르면 빠를수록, 즉 건설 사업비에 대한 영향도가 미치게 되는 기획이나 설계 단계에서 사업의 중요성을 빨리 인식한다면 사업비의 지출이나 복구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체별 건설 공사의 개념을 살펴보시면요. 프로젝트 산업의 건설 산업의 생애주기, 즉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로 보고 발주자나 설계 엔지니어링, 또 일반 건설업, 전문 건설업, 건설 사업 관리, 감리 부분으로 나눠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자인 경우는 기획과 사업 타당성 검토, 또 사업 실행의 계획 수립을 하는 단계에서는 직접 수행을 하거나 위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기본 설계라든지 상세, 시공, 시운전, 인도, 하자 보수 등에
관해서 있어서는 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부분 수행이나 하도급 또 직접 수행을 통해서 시공 앞단계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일반 건설업이나 전문 건설업은 시공과 시운전 인도를 하는 단계에서 직접 수행을 하거나 하도급을 주거나 하도급을 받아서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 사업 관리라 함은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을 다 관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획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 실행 계획 수립, 그다음에 기본 설계서부터 인도 하자까지의 부분을 부분 수행하거나 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감리 역시 기본 설계나 시공 부분에 있어서 부분 수행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설 산업에 있어서의 정의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협의에 의한 건설 산업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광의에 의한 건설 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설계서부터 시공 또 시운전까지를 협의에 의한 건설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광의의 건설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기획서부터 프로젝트를 인도하고 하자 보수를 하는 전 생애 주기를 다 포함한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건축 생산 과정, 즉 아까 말씀드렸던 광의의 건설 산업은 바로 이 건설 산업의 사업 관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설계서부터 시공, 시운전까지는 공사 관리라고 구분을 지어서 협의의 건설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설 사업 관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하드웨어적인 어떤 접근이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소프트웨어적, 즉 매니지먼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America, 즉 CM 협회입니다. 미국의 CM 협회, 또 미국의 건축가 협회, 또 미국의 건설 협회 등 다양하게 또 미국의 공학 할리먼, 그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PM 협회에서도 건설 사업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각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5군데에서 얘기하는 건설 사업 관리의 정의는 사실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즉 사업의 범위라든지 사업의 기간, 또 사업비, 품질에 대한 프로젝트 관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또 제작업의 진행 과정에 체계적인 관리 지식, 기술, 도구, 기법 등을 적용한다라는 것으로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는 뭐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건설과 관련된 제반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요. 건설 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경영 및 관리 활동이다라고 광의의 의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건설 관리며 건설 경영의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특정 단위의 건설 공사에 대해서 전 단계에 걸쳐 적용되는 종합적인 관리 활동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건설 사업 관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즉 아까 말씀드렸던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와 그 다음에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는 사실 의미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문구는 같이 쓰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는 시공 단계에 국한하여서 운영되는 관리 활동을 공사 관리다, 또 시공 관리의 개념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프로젝트들,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의 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특성은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정해진 시간 내에 프로젝트가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의 제약입니다. 즉 오너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버짓이 있습니다.
그 버짓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를 잘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물의 생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목적물이라는 것이죠. 목적물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발주자가 요구한 대로 건축물들이나 플랜트 시설물들이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바로 프로젝트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특성에서 이제 결과물의 생산과 서비스 생산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결과물이라는 것은 건축물, 교량, 역사, 철도, 차량 등이 바로 피지컬하게 나타나는 결과물이고요. 생산 서비스라는 것은 바로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또 감리 등이 이것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또 건설 프로세스 중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매니저들에 대해서 정의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협회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함은 즉 프로젝트 관리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모든 관점을 통합하고 필요한 곳 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식과 자원이 가용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대하는 결과물이 적시에 또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산되는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사업관리의 중요성은 점점점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관리의 그러면 목표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관리의 목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것이냐? 바로 on time, within budget, with the quality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성공의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공시키는, 즉 가능한 한 짧게, 이것이 바로 PM의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 예산 범위 내에 완공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도 지키고 또 예산도 지키는데 그럼 퀄리티는 좋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목표한 품질 조건을 꼭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PM의 세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이란 정해진 기간 내에 목표물 혹은 성과물을 완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설 사업 관리의 중요성에서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즉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또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입니다. 사업 관리 및 기획, 업무 범위 관리, 공정 관리, 투자비 관리, 또 건설 환경 관리, 안전 관리, 설계 관리, 구매 계약 관리, 시공 관리, 행정이나 각종 위기 관리, 또 인허가 관리나 홍보 및 대민 사업 등 이런 것들이 바로 사업 관리의 기능과 역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건설 사업의 기능과 역할과 함께 가장 강조가 되고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발주자가 느끼는 완성을 하고 싶은 건물은 주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발주자가 설계자한테 발주자의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림이 이상하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설계 도면에 의해서 구매 조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건설 물자재라든지 인력의 구매 조달을 통해서 시공자가 건물을 짓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발주자가 의도한 대로, 발주자가 원하는 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발주자가 원하는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프로덕트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즉 커뮤니케이션이 실패하게 된다면 사업의 실패, 이거는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모두 공동의 손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